초반부터 끈 싸움을 벌여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지금 수순은 좀 진행이 됐지만 이쪽 부분에서 그냥 선수 활용이 많았기 때문에 네. 큰 의미 있는 수순은 아니었고요. 이쪽 활용이 끝난 이후에 원성진 구단이 여기를 늘었고 최재형 4단은 이제는 여기가 가볍기 때문에 아예 손을 돌려서 여기를 두고 서로 큰 자리를 가면서 자신의 모양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원성진 구단이 이쪽 부분에서 약간 실패를 해서 최재형 4단이 조금 우세한 가운데 결국 이제 이런 곳에서의 한 방, 여기는 집이 크게 날 수도 있고 다 폭파당할 수도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에서의 한 방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감각 만점 줄만 하네요. 일단 그 자신감이 있어서만큼은 거침이 없는데요. 네, 저런 곳을 두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일단 이 하변에 있는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힌다면 하변집은 도저히 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뒀을 때 꽤 탄력이 있는 것이 이런 데 들여다보는 수와 이런 데 갖다 붙이는 수, 뭐 이런 식의 핵마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바깥쪽으로도 잘 봉쇄가 안 되고요. 당장은 잡힐 돌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원성진 구단도 선택이 그냥 안에서 받을지 아니면 이제 일직선으로 공격 가는 것은 조금 안 좋다고 보고 이런 데를 어깨 짚어서 흐름을 타면서 만약 끊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흐름을 잡아갈지 이것을 고려해 보게 됩니다. 일단 최재형 사단의 기세가 워낙 좋으니까 지금 원성진 구단이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네. 흐름도 내키지는 않고 상대가 자신감 있게 빠르게 착점하면서 치고 들어오고요. 그런데 뭐 그런 반외적인 요소에 사실 흔들릴 원성진 구단이라기엔 이 선수가 쌓아온 경력이 너무나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통산 대국수가 1200대국이 넘었으니까요. 네. 지금 프로 통산 1258전을 치르고 있는 노장, 100전 노장이기 때문에 사실 노장이란 말은 좀 그런가요? 네. 승부를 하는 쪽에서는 그 랭킹 한 50위 안쪽에서 그 최정상을 다투는 선수들 중에서는 노장 축에 속하는 선수인 것만은 맞기 때문에 그런 노련함이 이 최재형 사단의 패기에 어떻게 맞설 수 있을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사실 원성진 구단에게 노장이라고 하면 제가 한 살 더 많기 때문에 저도 노장인데요. 그런 걸로 할까요? 저는 노장이 맞는 것 같은데 원성진 구단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천판이 넘는 대국들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겪고 또 다지기도 했을까요? 박정상 해설위원도 얼마 전에 천국제를 두셨다고. 네. 전국제를 뒀죠. 기억에 남는 판들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판이라면 저는 이 두 대국자에게 그 호되게 당한 기억들이 좀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최재형 사단에게 바둑리그에서 거의 역대급 역전패를 당한 게 일단 떠오르고요. 원성진 구단에게는 제가 그 신예기사 시절에는 승률이 괜찮았는데 언제부턴가 연전 연패를 당해서 가장 승률이 안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전체 프로기사 중에서요. 그리고 최재형 선수가 그 박정상 해설위원에게 이겼을 당시가 네. 또 그때 바둑리그에서 성적이 정말 좋지 않았었나요?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2016년인가 17년쯤인데 그때 이제 신예 기사로서 막 치고 올라오던 네. 시절이었죠. 네. 근데 그때도 느꼈던 것이 확실히 그 기세면에서 좀 과감한 결단력, 빠른 선택 이런 게 좀 신예 기사의 패기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성진 구단에게 그 연전 연패라는 이야기를 하면 원성진 구단은
비공식이지만 형이 나한테 가장 아픈 두 판의 패배를 줬어라고 이야기해서 응수를 하는데요. 그 예전에 아시안 게임 선발전이 있었어요. 제가 원성진 구단에게 연전 연패를 당하다가 딱 거기 선발전에서 아. 두 번의 대국만 이겼습니다. 정말 중요한 대국이었었는데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네,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요. 많은 대국을 했었겠네요. 첫 번째 대국은 1990년이었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부 준결승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저보다 한 살 어렸지만 저보다 이미 실력이 강해서 제가 그때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입을 크게 벌리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 그런가요? 이렇게 어깨를 짚어서 백도를 공격함에 있어서 좀 벽을 쌓아보려 했지만 좀 다음 수가 마땅치 않은 걸까요? 지금 원성진 구단이 좀 고민스러운 것은 이 한 점에 대해서 뭐 잡으러 갈 수는 없을지라도 뭔가 이용은 해야죠. 지금 여기 발전성이 좋은데 이렇게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막상 일직선 공격은 만만치 않고 이런 데에 뒀을 때에도 최재형 사단이 그냥 바깥쪽으로 받으면서 챙길 건 챙기고 이 한 점은 당장은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상 애매합니다. 흙이 여기를 한번 늘면 이 타이밍에는 백도 이 한 점 쪽에 손을 댈 것이 네. 분명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가는 수가 됐든 아니면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수가 됐든 이 한 점 쪽으로 손을 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강렬한 공격을 간다면 지금이 타이밍이고 조금 약하게 든다면 방금 보여드린 그 진행대로 가고 오. 네. 너무 빠르게 착점해서 웃음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런 수가 예상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수를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최재형 사단은 이제 바깥쪽에서 이 봉쇄해 오는 공격으로 온다면 여기 붙여서 응대를 하겠다. 이거는 딱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손이 나왔고요. 네, 빠르게 선택을 했습니다. 원성진 선수는 이 눈목자로 인해서 어느 정도 중앙을 다 막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뭐 서로 위험한 순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이제 원성진 구단이 이쪽이 아닌가요? 이쪽 젖히고 이런 데 있고 이렇게 공략에 들어온다면 백이 만약 안에서 살게 됐을 때 그때 흑돌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다면 여기 막는 거라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 백돌 공략에 실패하면 다른 곳에서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자기 집만 깨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흑도 이수가 꽤 위험한 수가 될 수도 있고요. 최재형 사단은 물론 이제 흑이 덮어왔기 때문에 잡힌다면 바둑은 끝이라서 위험합니다. 네, 여기서도 빨라요. 여기서 어떻게 저런 빠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형태상 여기가 좋다라고 그냥 판단이 되면 두는 걸까요? 보통 속기형 선수들이 그렇죠. 이 형태에서는 여기 정도면 괜찮다와 함께 뭐 이 정도라면 승산이 있다. 이 정도라면 상대가 좀 맞서기 힘들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3시간 바둑에서는 각자 3시간이 주어지는 여유 있는 시간에서는 상대방의 시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속기 대결에서는 지금 이 형태는 나보다는 상대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다 라고 할 때 좀 빨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백은 곳곳에 탄력이 있고 흑이 좀 공격이 어려운 순간이라 좀 선택을 빨리 한 것 같아요. 자, 흑이 입구자로 연결을 하면서 좀 튼튼하게 행마를 해두었고요. 이쪽 부분이 좀 열붐이 있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이 신경 쓰이는 것이 하나가 남아있고 이쪽으로 백이 빠져나오는 게 있고 과연 어떨지요. 이제 이쪽으로 나오면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면서
공격을 가다가 3-3 들어가는 정도로 선택을 하려고. 그러니까 원성진 구단이 이렇게 두는 것은 약간 타협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 최지영 사단이 더욱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이런 데를 들여다보고 받을 때 한 칸 띄어서 여기 막는 것도 있고 바깥쪽 탈출도 있고 이쪽도 맛이 나쁘니까 정말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 선택한다 그러면 원성진 구단 얼굴이 달아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감한 결단일지 아니면 이쪽 부근으로 뭐 마늘모가 될 수도 있고 여기 건너붙이는 수가 될 수도 있고 빠져나가는 선택일지 지금 두 가지 정도의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이 백돌 입구자가 생각보다 좀 탄력이 많은데요. 여기 수가 급소였던 이유도 지금 이쪽을 붙이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네. 여차하면 이제 안에서 할 때는 호구 치고 치받고 모양은 좋지 않지만 쉽게 한 집을 내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모양 자체가 꽤 탄력적이고요. 그래서 방금 전 순간에도 한번 버티는 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오늘 두는 컨셉으로는 그런 수법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선택이 여기서의 한 번의 선택이 이바둑의 흐름을 완전하게 결정을 짓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사단이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 이런 데 두는 게 이해가 돼요. 여기를 나와서 한 칸 띄면 이쪽을 두고 다음에 이제 여기를 넣는 것과 귀를 지키는 걸 맛보기로 맛보기 하고요. 예. 원성진 구단도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제 모자 씌우는 자체는 흐름을 타는데 아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 급수로 올 때 이렇게 두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원성진 구단이 원하는 흐름도 사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진행입니다. 네. 여기를 백에게 나오게 하고 뭐 흙은 한 칸이나 이제 젖히는 게 흐름이 될 테고요. 그러고 백이 이제 여기를 둔다던가 혹은 뭐 백이 이 장면에서 귀를 지킨다던가 그런 식의 흐름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최재형 사단 재밌는 게 한 10수 정도는 노타임으로 딱딱딱 두고 그 다음에 한번 이제 그 노선을 정하고 또 노타임으로 딱딱딱 두고 또 노선을 정하고 이런 모습을 오늘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도 이것도 강수 아닌가요? 아, 강수죠. 중앙 쪽으로 탈출을 선택한 건 네. 맞는데 방향은 약한 쪽을 선택했으나 그 방향에선 최강수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구자로 나오는 것은 뭐 탈출하는 데 있어서 네,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입구자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지만 붙여서 나왔어요. 강렬한 선택을 했고요. 지금 이수가 강렬한 이유는 아까 이렇게 입구자로 나왔을 때는 한 칸 띄고 뭐 여기를 나가고 흙도 이런 데 맞고 서로 이제 무난하게 두는 그런 진행이라면 지금 이렇게 붙였을 때는 흙이 아까처럼 한 칸 띄면 백은 이제는 이런 데 둘 리가 없죠. 당연히 이제 중앙 쪽을 젖혀서 두기 때문에 훨씬 좋은 자세로 중앙을 제압하고자 여기를 뒀고 그리고 원성진 구단은 또 이게 싫기 때문에 당연히 강하게 맞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또 전투가 벌어지겠습니다. 어떤 수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많았는데 네, 역시 그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네요. 지금 저 선택도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백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 게 이 중앙 쪽에서 반격을 가하면서 이제 돌파가 되면 그때는 흙도 여기가 얇고 백은 이제 여기 모양이 좋고
뭐 이런 중앙 쪽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원성진 군단도 지금은 여기서 뭐 호락호락하게 쉽게 둬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두 선수가 스스로 직접 작성한 그 프로필을 보면 원성진 구단이 자신의 닉네임에 원펀치라고 적고 나서 네. 이유가 한때 힘이 좋을 때가 있었음이라고 적었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겸손하게 적은 거잖아요. 아, 예, 한때가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왜 과거형으로 썼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힘을 지금 보여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물러서는 사람이 좀 주도권을 뺏길 것 같다는 좀 느낌도 들고요. 네. 근데 그 대형이 만만치는 않네요. 일단 젖히는 수부터 한번 보죠. 여기 젖히면 끊고 이렇게 늘어갔을 때 지금 서로 약점밖에 안 보여서 백이 혹시 뭐 이런 데 느는 것까지 됩니까? 이런 데 늘고 나서 여기를 단수치고 찝어가는 것과 이쪽 갖다 붙이는 거를 노리면 중앙은 어쨌든 백의 외세가 있으니까요. 이게 일단 이 선택한다면 여기 젖히는 수를 선택을 한다면 앞으로는 재미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젖혔습니다. 네, 젖혔어요. 그리고 시종일관 두 사람의 그 싸움을 종용했던 저희로서는 지금 이 진행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를 뭐 늘 수밖에 없을 것 네. 같고요. 백도 여기 당장 그냥 이렇게 노리기에는 일단 잡히고 시작해서 좀 네. 싫을까요? 아래쪽에 공략한다면 이제 백을 타기하거나 흙을 조금 괴롭힐 수는 있겠는데 뭐 이 선택도 있어요. 그럼 이제 흙은 이 선택 내지는 아까 보여드렸던 늘고 이쪽을 지키면 여기를 건너붙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흙이어도 백이어도 자신이 없습니다. 네, 왔어요. 이때 백이 또 어딜 두느냐가 또 중요하겠고요. 네. 이수가 좀 더 타협이긴 한데 지금 오늘 최재형 사단의 모습으로 봐서는 이렇게 나약하게 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런 곳을 붙여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끊어서 이 한 점이 당장은 축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장문 비슷한 형태는 됩니다만 이제 끊고 나가는 게 있고 여기 느는 게 선수라면 이쪽 싸움이 완전히 네.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좋아요. 지금 방금 전에 오랜만에 한번 그 인공지능의 참고도를 참고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인공지능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어렵다고 토로하는 것 같네요. 지금 인공지능 참고도를 보여드리면요. 여기를 늘고 여기를 둔 다음에 여기를 갖다 붙입니다. 똑같이 붙였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를 두고 여기를 밀어 올리고 이곳을 두고 실전은 일단 여기 단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실전은 좀 달라집니다. 네. 이렇게 붙이고 그때 여기를 끊고 따내면 패를 하자는 건가요? 네, 패를 하는데 또 패하다가 여기까지 살려요. 그럼 여기 끊고 이건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진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바둑이 일단 인공지능 참고도는 뭐 이런 식인데요. 이 바둑이 완전히 뭐 그냥 서로 갈 때까지 가는 그런 극단적인 진행을 이야기했고요. 실전은 최재형 사단이 하나 단수를 치고 늘어서 이거는 그래도 호구 모양은 괜찮습니다. 네. 지금 여기 붙이는 수를 좀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뒷공배가 채워지면 아까도 저희가 봤지만 여기 모양이 좀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공배를 늘려놓고 여기를 붙였고요. 대신 흙은 좌변을 막은 만큼 뭐 좌하기에 3-3 들어갈 때도 훨씬 힘이 좋아지겠고요. 네. 여전히 이쪽 싸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부근 전투를 좀 봐야 합니다. 네. 근데 시종일관 백족이 우세하다고 말했던 인공지능 승률은 지금 5대5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단수를 쳐둔 게 좀 악수였다는 뜻일까요? 네, 지금 좌측에서 이렇게 호구로 제압하는 게 이쪽 형태가 흙이 아주 좋게 모양을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호구 모양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최재형 선수가 이 선택을 하는 데에는 여기를 젖히는 것과 이쪽이 맛보기라서 이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는 흙이 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원성진 구단이 이 두 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최재형 사단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여기 한 수를 늘리고 붙인 만큼 이 두 점을 어떻게 제압하느냐, 그게 이바둑의 승부처입니다. 우변을 백이 이제 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 싸움이 역시 하변까지도 번지게 됐습니다. 네. 오늘 바둑은 지금까지 진행되는 수순에 있어서는 지금 한 100수가 조금 넘었는데요. 한 10수 정도만 그냥 평화로운 상태였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붙고 있습니다. 네. 흙 두 점도 그냥 잡힐 순 없습니다. 네, 혼신의 힘을 다한 어지러울 정도의 전투. 오늘 바둑의 컨셉이고요. 이쪽 어렵네요. 이게 여기를 백이 이제 연결을 하면 네. 이 부분 싸움만 보면 백이 약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여다보는 게 이제 백이 걸리고 그럼 여기를 틀어 막을 때 이렇게 한 칸 뛰는 모양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런 교환이 된다고 보면 또 귀를 공략할 네. 때에는 백의 이런 교환이 젖히는 수를 없애서 악수입니다. 그럼 지금은 얽히고 설켜서 여기, 여기 또 아직 끝나지 않은 하변 모양 뭐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를 백이 붙였을 때에는 끊으면 여기를 끊어서 이 두 점을 공략가는 진행이었기 때문에 흙이 두 점을 살렸을 때 네, 거기는 백이 둬야 되고요. 결국 이 두 점을 당장 뭐 장문은 안 되는 형태인데 이 두 점을 흙이 어떻게 이용해서 이쪽 싸움을 전개할지 그게 이바둑의 관건입니다. 일단 누르는 게 일감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이런 곳에 젖히는 것도 흙에 걸리기 때문에 흙의 모양도 잡힐 돌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탄력적입니다. 실전에 이쪽 한 칸 뛰는 선택을 했고요. 미리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여기를 들여다봤다면 여기를 붙여서 두 점 쪽이 제압을 당하게 됩니다. 급소 자리네요. 네, 이렇게 하면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뒤늦게 이런 데를 두면 이거는 뭐 끊어봤자 이미 여기가 제압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가 됩니다. 가장 또 강수인데요. 그렇네요. 저수도 모양을 잡는 데는 괜찮네요. 지금 여기를 젖히면 나가서 흙이 계속 끊으러 가면 끊는 자세가 좀 어거지성입니다. 이 한 점을 제압당하니까요. 흙 모양도 좀 웅크러들고요. 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한 칸을 띄고 나갈 때 이렇게 젖혀서 끊어간다면 이건 아까보다 흙의 형태가 훨씬 훌륭하죠. 여기 게다가, 네.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초반에 이쪽에서의 전투는 최재형 사단이 좀 힘을 내서 멋진 수법을 많이 보여주었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하변 공격을 둘러싼 공방에서는 원성진 구단의 그 전투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아가면서 뭐 일종의 한 칸 뛴 행마를 뭐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이 세 점, 제압당했던 이 세 점이 찌르고 나오는 뒷맛도 좀 생겼고요. 하변 쪽이 다시 끊어졌고, 뭐 흑도 중앙 쪽은 여전히 불안하고,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데 바둑은 5대 5입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돌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좀 될까요? 이 바둑은 뭐 예측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예 그냥 최지영 사단도 지금 사생결단을 내려간다면 일단 여기는 끊긴 끊어야겠고요. 끊고 늘 때 뭐 여기가 이제 백에 걸립니다. 대신에 날일자 한 방 워낙 아프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받고 이렇게 받고 나서 당장 이쪽 약점은 뭐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여기 공방 그쪽을 지켜요? 이건 생각 못했던 흐름이네요. 이건 일단 흑에게 선수가 좀 돌아오는데요. 네. 하나 끊어두고 이쪽으로 간다면 이 세 점 움직이는 건 일단 중앙 싸움으로 버티고 하면서 좀 무지막지한 전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전은 일단 그 자리가 좀 기분이 나쁜데요. 일단 흐름이 흑이 계속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네. 것만 분명합니다. 지금 귀도 불안하고 여기서 백이 쉽게 나갈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강하게 나왔다가 백이 얻은 것은 없고 지금 백의 형태만 좀 좋지 않습니다. 원성진 구단이 완전 흐름 탔어요 지금. 아까 화점 자리, 그 1000원 자리에 한 칸 뛴 수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행마가 굉장히 좋았고 지금 이쪽 교환으로 기가 막힌 형태가 되면서 여기 나와 끊는 단점이 자연스럽게 이 흑돌로 사라졌고요. 네. 그리고 백돌을 끊고 있는 자세도 만들면서 뒷맛을 노렸기 때문에 이런 데 응수를 강요했고 지금 중앙 쪽에서는 원성진 구단의 전투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좌변부터 어떡하죠? 이게 요석인 것만은 분명하죠. 네. 살려야 되는 돌인데 살려야 한다면 이제 이런 데를 두거나 혹은 하나 젖히고 쭉 틀어막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서 타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넘는 것과 이쪽 탈출을 맛보기로 해서 나가고 이런 데는 이제 교환이 되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그래도 살려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다시 또 중앙의 흑돌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요. 네. 이 바둑이 아직 뭐 전투가 끝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에도 흑도 얇고 백도 사실은 여기 나온 자세가 여전히 여기를 끊으면 좀 뒤로 잇고 버텨야 하는 자세이기 네. 때문에 이런 데 단수 치고 맛이 나빠요. 이런 데 들여다보고 그럼 이제 제압하고 끊으면 여기 또 수 내려가고 뭐 엄청난 흐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는 그냥 한 칸이요. 그냥 한 칸도 앞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기를 늘었을 때 지금 타개할 자신이 있다는 건데요. 여기를 붙여서 끊으면 된다는 뜻일 것 같네요. 이렇게 나가는 자세에서는 아까보다 좀 못합니다. 아까는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쪽 형태가 여유가 있는데 이 형태는 여기 들여다보는 단점이 있어서 좀 못하고요. 아마 그냥 한 칸 띄었을 때는 여기 붙이는 수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더욱 타이트하게 연결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흑도 타이트하게 네. 입구자로 받아두었습니다. 결국 백이 여기 교환을 하고 나서 돌을 살리러 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한 칸이라도 지금 조여 붙이기 위해서 느는 선택이 아니라 붙이는 선택을 했고요. 귀 쪽으로는 느는 편이 좋겠지만 지금은 역시 이곳에서 승부를 내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게 가능한가요? 굉장히 얇아 보이는 행마인데 가능합니까?
어쩌면 최재형 사단이 이미 이 흑도를 공격할 생각은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두 점이 여차하면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가벼운 돌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유가 흑돌이 여기만 와도 사실 있는 쪽이 있습니다. 이으면 다 연결되면서 100만 가둬졌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견디면서 이 흑돌을 공략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니까 뭐 뒤는 여차하면 떼어주더라도 다시 쉽게 두고 여기를 만약 흑이 공략 간다면 뭐 이 백도를 살리고 그런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귀도 열고 지금 원성진 구단이 꽤 포인트를 올린 것만은 분명합니다. 물론 아직 서로 약한 돌이 많지만 그래도 백돌이 조금 엷은 쪽에 속해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지금은 주도권은 원성진 구단이 좀 쥐고 있습니다. 흑이 가만히 이런데 연결해도 꽤 바둑이 백은 엷어 보이는데요. 여기가 교환이 돼도 여기를 나가서 끊기에는 이쪽 형태가 다 자충입니다. 여기를 끼우는 순간에 모양이 자충이 되면서 네. 좋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 두 점 정도를 제압하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원성진 구단이 판 전체를 보면서 개가를 하는 모습인데 머릿속으로 어떤 타협을 그려놓고 지금 개가를 하는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최지영 사단도 개가하고 있어요, 지금. 싸움도 싸움이지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를 또 봐야 되잖아요. 네. 타협이 된 이후를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좀 타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흑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여기를 깔끔하게 제압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그 순간 흑은 뭐 걱정거리가 없고 백이 귀를 지킬 때 이쪽 또 공략하고 곳곳이 이제 백의 열부분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편한데요. 막상 여기가 쉽게 제압하러 가기에는 흑도 모양은 좋지 않아서요. 강한 공격이 뭐 이런 수가 될 텐데 이게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 두고 나서 뭐 건너붙이는 거 노리고 백돌이 여기 오면 또 찝어서 넘어가는 거 있고 흑도 꽤 성가시게 이 수법을 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흑도 선택하려면 꽤 정확한 수익기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여기를 잇는 그냥 적당한 용기와 적당한 타협을 말씀드린 건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가 나와 끊는 것은 무리거든요. 자체로는 뭐 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데를 단수 먼저 치고 이렇게 끼워가면 백돌이 다 위험해지겠죠. 네, 이건 오히려 백이 지금 잡혔습니다. 네. 나가도 뒤에서 단수 치고 쭉 몰아가면 잡히니까 흑이 여기를 잇는 순간에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이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를 두고 백이 이런 데를 받으면 흑이 여기 연결하는 형태이고 백은 귀를 살고 흑은 하변을 공격 들어가는 이런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일단 흑이 너무 쉽게 둔 그림이긴 한데 이 그림이 만만치 않다고 본다면 이거보다는 흑이 강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있는 선택했고요. 방금 전 그 진행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좌변 백돌을 좀 공격을 하고 싶었을 텐데 마땅한 수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본 그림이 여기 찌르는 교환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지켜서 이제 여기 약점을 노리거나 아니면 근데 이 교환을 안 하고 하면 앞서 보여드린 그림 중에 여기를 두고 그냥 가면 네 그냥 이렇게 가면 흑이 이 두 점을 가볍게 보고 귀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재영 선수도 지금 들여다보고 왠지 귀 쪽을 좀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런 흐름입니다. 여기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환하고 나서 안 받으면 오히려 악수입니다. 사실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원성진 구단 이은수는 왠지 느낌으로는 그리고 시간이 많았다면 조금 나약한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자리면 분명합니다. 뭔가 좀 급박한 상황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좀 연결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흑이 좀 더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연결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 수를 말씀드린 건 사실 딱히 다른 수가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타협이 아닌가 싶었지만 왠지 좀 더 깊이 생각했다면 하는 그런 느낌은 드는 수이고 자, 백은 가장 튼튼하게 3-3 자리로 지켰습니다. 네, 흑이 이쪽 전투에서 백보다는 좀 더 처리가 잘 된 것만 분명합니다만 뭐 백의 이런 열분 이쪽에 아직은 미생인 백 대마 이런 걸 어떻게 공략 가야 할지 또 흑도 아직은 또 얇고 바둑은 복잡합니다. 그 수요. 원성진 선수가 방금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네. 그리고 바로 젖혔거든요. 최재형 사단도 맞고 나서 지금 시간 한번 봤어요. 지금은 최재형 사단 쪽에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두 선수 모두 흑 쪽의 시간을 좀 마음속에 담고 있겠습니다. 백은 아무래도 시간 공격도 염두해 둘 거고요. 네. 지금 원성진 구단이 계속해서 시간을 한 번씩 보는 것은 약간 초조해질 타이밍이긴 합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시계를 보게 되죠. 아직은 좀 더 정리가 될 곳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긴다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행하나요? 네. 결행했습니다. 그래서 호구를 만들어 놓은 것도 이 들여다보기 위함이었을까요? 여기를 잇고 이제 맞고 느는 진행이 됐을 때 앞서 여기 찢는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교환으로 백이 넘는 수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된다면 그냥 쉽게 연결해서 백이 다 잡혔고요. 최지영 선수도 지금은 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을 수 있을지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으면 네, 여기 두고 만약 이제 백이 느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백도 강하게 되면 여기 젖혀야 되는데요. 네. 맞고 나서 여기를 둘 때 흑은 뭐 이런 데를 두거나 해서 이제 공략을 들어갑니다. 모양으로는 백이 위험해 보여요. 백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이제 여기를 호구치고 끊거나 여기 건너붙여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어 가더라도 지금 이 그림은 백이 수가 없어서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끊어 가더라도 단수치고 이렇게 있는다면 바깥쪽에 수가 몇 수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흑 쪽이 유리한 싸움입니다. 그럼 지금 이 세 점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흑이 또 정리가 깔끔해지는데요. 네. 네, 역시 밀어서 백도를 살리는 것을 포기했고요. 네. 결국 최재형 사단이 지금은 좀 유연한 발상으로 여기는 포기하고 이제 이쪽의 모양 승부로 가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 귀를 둘러싼 뒷맛 그리고 이 대마 아직까지는 뭐 처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두 선수 모두 계속 신경 써야 할 곳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좀 정리가 아까보단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많이 됐습니다. 일단 좌우기가 백집이 확정이 됐고 또 좌변은 깔끔하게 흙이 잡게 됐고요. 지금 이렇게 흐름이 됐을 때 저는 최재형 사단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 자리가 이쪽입니다. 이을 때 바로 여기를 찔렀다면 받았을 텐데 흐름이 그렇잖아요. 여기를 두고 여기를 안 둘 리는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백도를 제압하고 있으니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사라졌고 그렇다면 아래쪽 사활에는 백이 좀 손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길었던 전투가 서서히 정리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후반부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최재형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수를 치고 흙은 가만히 이었습니다. 지금도 거기 받아주는 자리입니까?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것은 아니네요. 저는 지금은 이 세 점을 일단 수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를 두고 나서 지금 실전에 여기를 찌르니까 방금 전에 이었는데요. 이쪽이 제압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찌르는 수가 확실한 선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원성진 구단이 이겼고요. 그럼 백도 뭐 여기를 안 찌른 게 아까운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네. 이제 하변 쪽에 손을 대서 돌을 살리게 되고요. 뭐 이런 정도 오거나 하면 지금 이쪽에 있는 게 선수라서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런 형태라고 본다면 백이 잡힐 돌은 아닙니다. 자, 백이 하변을 살리고 흙은 이제 상변에서 어떻게든 침투를 감행을 해야겠고요. 네, 제가 여기 이은수가 조금 놀랍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여기와 뭐 호구가 될 수 있지만 뭐 이런 있는 수 정도 그런 교환이 된다면 집으로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이곳은 교환을 안 시킬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실전은 원성진 구단이 그 교환을 시켰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중앙에 이어둔 흙으로 인해서 나중에 상변 흑석점에 대한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가 조금 의외인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은 여기를 안 뒀다고 해서 백이 여기를 두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끊는 단점을 노려도 치받는 순간에 여기를 붙여서 백 쪽이 오히려 잡히는 게 있고요. 그런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약점이 있어서 네. 여기 패도 있다면 끊는 자체가 후수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흙은 언제든지 이쪽 선택과 이쪽 선택이 가능한데 지금 장면에서 미리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집을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는 뜻이었네요. 네. 인공지능 형세 분석은 아주 미세하나마 다시 백쪽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고요. 결국 이 바둑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막판 승부가 될까요? 집중력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쪽을 좀 정리를 했다는 뜻은 귀 쪽에 침투했을 때 도움을 좀 주겠다. 이런 뜻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뭐 여기 안 두고 여기 지켜서 이게 다 집이 된다면 필승이지만 뭐 그런 그림은 여기가 뭐 거의 공배를 둔 것이기 때문에 네. 원성진 구단 입장에선 참을 수가 없고요. 지금 여기 손 빼면 이쪽 백이 살아 있습니까? 시선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백이 항상 선수 활용은 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여기를 받지 않고 살아 있다면 그것은 여기가 더 심한 완착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백도 좀 떨리고. 그런데 공격을 어떻게 가나요? 뭐 이런데 젖히는 수, 이렇게 젖히는 수가 일단 먼저 떠오르고요. 젖히거나 여기를 끊거나 뭐 그런 게 떠올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서운데 오늘 하루 종일 최재형 사단은 패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네. 네, 강한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선만 보면 거의 여기 손 나왔어요. 이 정도 가고 나서 여기 뭐 수가 안 난다고 볼지. 왠지 아까 좌변 쪽에 2선 그 마무리를 했잖아요. 네. 여기 받을 거라면 사실 이 교환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도 네. 없었죠. 지금 재밌는 게 최지영 사단은 여기를 보고 있고 원성진 군단은 여기 보고 있거든요. 그럼 최지영 사단은 여기를 지키고 나서 순하면 안 되니까 지켰을 때 귀의 뒷맛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원성진 군단은 상대가 여기 두면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공격할지 당연히 봐야 합니다. 그럼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아, 어려운데요. 지금 시선으로 보면 여기 안 받을 것 같아요. 계속 다른 곳 보고 있고요. 정말 여기 가나요? 여기 갔는데 귀에도 수가 안 나고 여기 백돌 못 잡으면 아, 그건 흙이 안 되죠. 이 엄청난 지입을 흙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체로 여기 돌이 없으면 뭐 이런 데까지 찔러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귀도 침입했을 때 이렇게 잡으러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게 과연 잡힐지 뭐 이런 데 붙이면서 공략을 가면 워낙 뒷맛이 고약해서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여기도 그렇고 귀 쪽의 뒷맛도 그렇고 백돌이 여기에 하나 있다면 그때는 그럴싸해집니다. 여기 들어갔을 때도 공격 갔을 때 바깥쪽이 완벽하게 봉쇄가 되어 있으니까 흙이 안에서 살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여기도 이제는 바깥쪽으로 눌렀을 때 이 백의 위치가 좋으니까요. 역시 지켰어요. 한 칸 우측이긴 하지만 지켰습니다. 화병 괜찮나요? 지금 원성진 구단이 결국 이 바둑을 이기려면 이대로 가서 무난하게 흘러가면 백이 이겼고요. 여기서 수를 내거나 이쪽의 공격이 통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원성진 구단 이쪽 한번 봤다가 이쪽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저청하는 수 공격해 들어가고요. 흙도 뭐 집이 엄청나게 많이 나긴 하네요. 백이 이쪽을 잇고 흙이 이런 데를 이어서 이 5점을 제압하는 자세라고 본다면 흙집도 한 80 정도는 납니다. 그런데 그래도 백집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가 상변이 다 난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뭐 이런 데 붙이는 것 정도는 통할 것 같아요. 여기 붙였을 때 버티기에는 끊어도 뒷맛이 나쁘고 여기 찌르고 귀 쪽과 연관해서 맛이 나쁩니다. 수가 나지 않는다면 이제 이 정도로 경계선을 그었을 때 이거는 100집이 80집이 넘게 납니다. 반면으로도 100이 앞서니까 결국 원성진 구단이 방금 전 보여드린 그림보다는 하변에서 좀 타격을 주거나 여기서 수를 내야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균형을 맞출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 형세 분석은 둘 중에 하나는 된다는 거죠. 지금 5대 5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까 보여주신 대로 백돌 5점을 일단 제압을 하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어서 제압을 하고요. 그때 이런 거 응수타진이 참 하고는 싶은데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애매합니다. 여기를 둘 때 끊으면 이제 여기가 선수인데 여기나 여기도 선수가 되니까 한 집 확보는 어렵지가 않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응수타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차라리 나중에는 이런 데 끊고 이렇게 이을 때 하변으로 활용하는 게 여기를 둘 때 뭐 가네요. 오늘은 최지영 사단 그냥 보이면 둡니다. 흙이 이렇게 있고 공격해 들어오는 건 전혀 두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일단 원성진 구단 상대가 너무 좀 뭐랄까요, 빳빳하게 버티니까 이거는 좀 화가 날 것 같은 네. 바둑입니다. 이어서 버티나요? 근데 이어서 버텨서 잡으러 갔을 때는 일단 집으로 엄청나게 손실이 크고요. 이었습니다. 이었어요. 자, 끊어서 잡을 수 있는 형태를 놓치면서까지 백도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기 뒀을 때는 여기가 선수고 여기가 선수라서 그냥 너무 쉽게 사니까 네. 살 때 살더라도 더 공략 가기 위해서 여기를 이었고요. 오. 지금 여기를 이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돌이 여기 교환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백이 이런 데 뒀을 때 흑이 여기를 찌르는 게 한 집을 없앰과 동시에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라서 이제 끊어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 교환이 미리 되어 있을 때 한 집을 없애는 것과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네요. 모양이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백도 먼저 이어둘 수 있을까요? 이 장면에서 여기 이으면 이 두 점을 받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받지 않는다면 먼저 이런 급소를 공략을 가서 네.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이을 때 이런 한 칸 띄고 받을 때 여기 찌르고 여기 둘 때 이렇게 늘면 일단 이 두 점을 잡아도 흑이 여기 두면 못 살아있죠.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하변에서 한 집이 날 수 있느냐 승부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백돌 전체가 다 잡힐 수 있습니다. 일단 최지영 선수가 여기 찌르기 전에 좀 생각을 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활용하고 하변에서 여기 젖히고 단수 치는 활용으로 이제 쉽게 살릴 수도 있는데 네. 너무 빠르게 상대에게 응수를 물어보다가 지금은 조금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최선이 이쪽 맞거나 하는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올바둑은 언제 정리가 끝이 날까요? 아직 하변이 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네. 사실 좌상귀 3삼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한 가지 혼란을 더 드리게 된다면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혼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인데요. 네, 막는 게 분명 이제 삶을 도모하는 급소인데요. 네. 크게 찔러서 타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젖히고 이렇게 호구 쳐서 계속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이 귀 쪽의 사활을 다시 한번 노렸을 때 그것까지 걸리나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데 붙이고 젖혀서 공략을 들어간다던가 분명 여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더욱더 복잡합니다. 지금 원성진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이은수 끊지 않고 이은수는 충분히 가능한 수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좌하기 쪽을 공략 가는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네. 그리고 여기 백이 있지 않은 이 타이밍을 노릴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 수는 납득이 되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대국자가 그렇게 뭐 시간에 쫓기지는 않았었는데요. 이제 잠시 후면 두 대국자 모두 시간에 쫓기면서 사실상의 30초 바둑처럼 대국을 이어갈 게 분명하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아직은 어려운 이곳 공수 그리고 이쪽에서 수 내려갔을 때 형태 이건 바둑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그 한 칸 공격 혹은 뭐 여기 붙이는 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백이 여기 마늘무나 틀어막는 쪽으로 가일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네요. 돌이켜보면 이런 교환도 그래서 좀 아깝네요. 여기 확실한 선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여기 두 점을 잡았을 때 원래는 여기 있는 게 있었는데 네. 이렇게 교환을 해서 흑도를 전부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네요. 조금 아까운 교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선 입구자 교환은 안 했어도 또 크게 상관도 없었을 것 같고요. 네. 먼저 중앙 쪽을 교환하고 나중에 노릴 수도 있었고요. 네, 역시 하변 선택했고요. 그쪽을 찔렀다는 것은 젖히고 호구 일단 들어갑니까? 하변을 봤을 때는 이제 여기 찌르는 수와 젖히고 호구가 있는데요. 네. 여기 찌르면 백도 그냥 하변 늘어서 이쪽은 떨어졌지만 살고 여전히 여기서 수 안 나면 백집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원성진 구단이 그쪽이 아니라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공략을 들어가면 다음에 이제 치중을 노릴 때도 조금 어렵고 백이 이제 여기 이으면 여기 패는 또 어떻게 되는지 어렵고요. 느낌상 그냥 단순하게 여기 찌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백이라면 상대가 여기 찔러주면 그건 좀 고마울 것 같아요. 일단 쉽게 좀 안정이 되는 느낌이 들고요. 네, 굉장히 떨리는 승부에서 하나는 피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은 치중 가는 수가 그렇게 좀 강력하진 않은 건가요? 그냥 여기 급소 치중이요. 네. 급소 치중을 가면 백도 일선 내려서서 받게 되고요. 이때 당장 뭐 끊으러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백도 이쪽을 넘어간다면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한숨 돌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역시 젖혀서 계속 좌하귀까지 같이 노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맞고 호구 치고 다음에 여기 치중 아직 이곳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치중 가서 이렇게 나가고 이쪽을 나가거나 뭐 여기 끊고 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둔다면 두 점이 제압당하면서 전체 백도홀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백 여기 이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겸사겸사 여기도 조금 방어할 겸해서 여기 단수 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수가 오히려 일감입니다. 최재영 선수의 이 상변 백 모양의 지킴에 이어서 원성진 선수 칼을 잘 빼들고 있습니다. 패가 났을 때에는 흙이 이런 데 건드리는 게 다 팩감이 되니까 네. 좀 괴롭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수를 안 쳤고요. 여기 붙이는 패는 또 어떻게 될지. 패는 맞겠죠? 여기를 두고 이렇게 젖히면 여기 단수는 항상 이제 흙이 패로 버티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 사화를 보면 백이 그냥 살기 위해서는 안쪽에서 안형을 갖출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호구 치면 단수 치고 붙여서 이건 뭐 누가 봐도 못 사는 궁도가 네. 되고요. 이 형태면 못 사는 궁도입니다. 붙이고 젖힐 때 역시 백은 단수를 쳐서 패에 기댈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안에서 쉽게 산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성진 구단이 좌하 쪽을 패로 공략해 들어가면서 이쪽 부근에 팩감을 사용한다면 최재형 사단 좀 괴로워 보입니다. 또 이 타이밍에 먼저 들어가요. 이런 게 또 얄밉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원성진 구단이 우려한 게 보이네요. 여기 패를 하다가 여기 들어가면 그냥 여기 귀에서 살려주면서 최대한 팩감이 안 나오게 그냥 이렇게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성진 구단이 우려했던 것은 이쪽에선 살더라도 이미 패를 걸어가는 순간에 손해가 좀 큽니다. 좀 백도를 정리를 시켜준 감이 있죠. 여기서 살고 여기 딴에는 해소를 당하면 이쪽에도 더 이상 공략 들어갈 수가 없고요. 여기서도 손해를 봤기 때문에 먼저 여기를 들어가서 그냥 뒤 안에서 수가 나게끔 받을지 아니면 끝까지 공략해 들어올지 끝까지 공략해 들어오면 패를 걸어서 팩감으로 사용하고 그냥 살려주면 타협도 염두에 두는
그런 좀 의미 있는 응수타진을 지금 딱 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백이 좀 풀어 나가야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최지영 4단 일단은 좀 맛 좋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놓고도 또 끝이 아니잖아요. 젖히고 받을 때 수는 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아까 한 칸 띄어서 공략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뒷맛은 고약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호구를 쳐도 계속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치중 가서 이쪽을 젖히고 잡으러 가는 형태인데요. 여기 3분 남았습니다. 여기를 밀면 여기 어. 끊고 쭉 나가는 게 있고 네. 여기를 지키면 또 이번엔 이쪽이 끊어져서 이거는 네, 끝까지 잡으러 가기는 좀 어려운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흑도 아직 중앙 두 점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언제 연결을 해야 될지 좀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을 바로 끝나요. 치중이 아니라 끊어도 아까랑 아. 비슷하다는 생각일까요? 일단 101점을 잡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저는 원성진 구단 지금 손이 여기로 가니까 잠깐 불현듯 드는 생각이 이 흑돌이 지금 못 살아 있으니까 백이 여기가 선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패를 들어가는 그런 공략법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혹시 여기를 끊어서 이 한 점 제압해서 살아놓고 살아 있다면 여기 찝는 게 이제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럼 혹시 치중 가서 좀 더 강력하게 공격을 들어가는 것까지도 엿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비마 달리는 형태 나오면 아까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럼 치중을 들어가면 백도 이제 모양을 넓히면서 살리러 네. 가게 되는데 네, 이쪽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살리게 되고요. 뭐 일선을 공략 들어간다든지 어렵네요. 근데 그냥 잡힐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여기 선수 교환이 안 돼도 그냥 잡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사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살려고만 한다면 사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네. 여기 밀어서 이렇게 되는 게 백의 권리이고 이 단수까지 선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살려면 여기를 둬야 돼요. 아, 너무 괴롭습니다. 두 점을 잡지도 못하는 거네요. 여기를 제압을 하면 여기를 두면서 여기 한 집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백이 살려면 이렇게 두고 여기를 이으면 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 이건 참 괴롭죠. 그나마 방금 전처럼 살았을 때 백도 이제 여기 5점이 살려 나오는 게 있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 좀 희망을 걸어보게 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되고 지금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천에 빠르게 진행되니까 보죠. 이 형태에서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한 집 내면서 살고요. 여기 두면 또 이렇게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움직이는 게 남게 돼서 여기는 손해를 많이 봤지만 이쪽을 보면서 좀 견딜 수는 있네요. 흐름은 흑쪽으로 확실히 넘어온 게 분명합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 생각지도 못했던 패가 남았고 네. 여기 형태가 생각만큼 잘 살지 못했고 지금 여기도 뒷맛이 고약해졌습니다. 지금 원성진 구단이 승세를 잡은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 원인은 이수로 지키거나 아니면은 여기 흑이 공략해 들어왔을 때 너무 경솔하게 이 교환을 시킨 점, 그런 쪽이 좀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변을 지키는 것도 분명히 한 수의 가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하변을 지켰다면 원성진 구단이 여기 이은 선택이 오히려 득인가 싶은 장면이었는데
좀 너무 심하게 꼬집으러 갔다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맹공에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네, 다 교환을 시킵니다. 여기 이어서 투심 내고 살았고요. 이 다음에 지금 원성진 구단이 어느 정도 선까지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 패를 통해서 여기서 어떻게 수를 내려가 들어갈지, 아니면 먼저 수를 내려 들어갈지. 네. 약간 카운터 펀치 같은 느낌을 좀 주는데요. 네. 지금 바둑이 또 흙이 워낙 두터워서 백이 별 팩감도 없어요. 가장 쉽게 백의 입장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쪽으로 타협이 되면 어떨지 한번 형세를 보면요. 이런 거 연타당할 수는 없고요. 이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고 다음에 이제 호구 칠 때 여기를 해소를 해서 만약 이진행이라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흘러갔다고 보고요. 백이 이것보다 잘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백집이 한 68집 정도 납니다. 흙은 한 80집 가까이 나네요. 그럼 반면 10집 정도는 흙이 이겼습니다. 흙이 쉽게 처리를 했을 때에도 지금은 원성진 구단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흙은 방금 전처럼 그런 연타가 아니라 먼저 좀 더 확실한 곳에 팩감을 사용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원성진 구단이 승세가 맞습니다. 이건 뭐 여기서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원성진 구단이 여기 두 점을 이렇게 확실하게 딴에서 정리한 이유가 또 하나 있네요. 여기가 흙이 딴에서 해소를 했을 때 좀 더 안정적입니다. 여기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다면 잡으러 가는 자세가 좀 불안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교환이 없으니까 이렇게 두고 치중 가서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네요. 네, 뭐 여기 단수 치면 그냥 뒤로 이어서 네. 흑돌이 살아있으니까 안정적입니다. 여기 찝는 것을 미리 백이 하지 못한 게 지금은 뭐 2단패나 그런 게 아니라 확실히 단패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단패라면 최재형 사단 입장에서는 더욱더 절망적입니다. 네, 지금 개가를 해보고 나서 받았고요. 팩감을 정말 어디를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팩감이 그냥 없는데요. 네. 네. 어디 쓸만한 데가 지금 하변을 잡는 팩감도 아예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두 번을 둬봤자 패 정도 날 것 같아요. 여기를 두고 해소할 때 이렇게 이어서 네. 패가 될 것 같은데요. 흙은 그냥 이렇게 패도 아니네요. 그러네요. 아, 그냥 네. 잡히네요. 네, 저 순간 패인 줄 알았는데 그럼 더더욱 안 됩니다. 지금 패가 돼도 안 된다고 봤는데 패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백이 뭐 팩감이 아예 없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네, 지금 절망적이네요. 그럼 지금 거의 여기를 포기하고 그냥 평범한 수 2번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의 건가요? 그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이 낮다고 쳤을 때 네. 아까 계산해서 진 것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가 백이 이렇게 뒀을 때 35집 정도는 득본 것 같아요. 아까 흑이 여기 살고 백이 해소한 것과 비교해보면요. 네. 근데 이쪽은 뭐 거의 한 50집 네, 됩니다. 딱 봐도 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패를 지는 순간 흑에게 확실한 타격을 주는 패감을 쓸 수밖에 없는데 패감이 없습니다. 지금은 원성진 구단의 승리가 결정적이네요. 원성진 선수가 뭐 좌상귀 쪽을 건드리지도 않고 바로 좌하귀로 패를 걸어간 것도 뭐 맞는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중반 이후에 하변을 여기를 젖히면서 공격 들어간 이후에 원성진 구단의 수법은 전혀 빈틈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최재형 사단이 여기 둔수가 조금 의외이고 여기를 손 뺐던 것도 약간 의외였고 그러면서 지금 상대에게 호되게 당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자체 패감으로 승부를 연장시키나요? 지금 사는 패감을 쓴 거죠. 네, 일단은 그러합니다. 네. 원성진 구단 여기 붙여서 공략에 들어가면 아직은 패감 여유가 좀 있습니다. 흑은 여기 패감을 먼저 쓸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공략에 들어가서 여기 먹여치는 패감을 사용하거나 뭐 이런 데 꼬부리는 패감을 사용하거나 다른 데 패감을 쓰면 부분적인 패감이 몇 개 나온다고 해도 그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거기 쓰나요? 네. 거기와 여기 이 두 곳이 괴롭습니다. 여기 막으면 또 따내고 다음에 패감으로 또 들여다보는 수를 패감으로 쓰고요. 이 짠이 끝내기로 좀 당했고요. 막잔이 패감이 많이 나옵니다. 네. 최재형 사단이 대책이 없는 게 여기 받고 나서요. 따내고 여기 맞고 치중 가고 따내고 다음 패감 사용합니다. 패감 쓰고 따내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둬도 살 수가 없습니다. 백 이런 데 붙여도 따내면 다음에 결국 여기 이어서 패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패가 된다면 아까랑은 또 다른 게 이제는 흑이 여기서 득을 보고 패를 하면 패 이런데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네, 그냥 패감 쓰면 됩니다. 뭐 여전히 패감 자체도 많고요. 바둑이 흑이 굉장히 두텁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흑은 패감이 많고 백은 패감이 없고 지금은 그 두터움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의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두터움을 기반으로 한 싸움. 네, 오늘 잘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늘었어요. 이건 이제 좀 옥세를 각오한 그런 작전일 것 같은데요. 패감이 맞나요? 확실치는 않죠. 패감인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 포기할 수도 없고 패를 계속 해봐도 패감도 없고 하니까 좀 변화를 구하는 겁니다. 만약 흑이 패를 해소한다면 네, 그때는 백이 어떻게 둘까요? 해소하면 뭐 안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넘어가야 되고요. 그럼 여기 막아서 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두면은
그냥 여기를 두고 해소하면 너무 졌으니까 여기 선수 끝내기 한 느낌으로 그런 식일 것 같아요. 지금은 해소해도 흑이 이길 것 같고요. 아, 근데 받아줍니다. 더 두터운 방법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다음 두 번의 연타는 이제 안 되죠. 네. 아까 상황에서도 들어가면 이렇게 치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되고요. 이제 원성진 구단은 그냥 하나 여기 팩감까지는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받아주고 백은 앞으로 하나, 둘, 팩감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흑은 방금 전에 쓴 하나, 여기 둘, 셋, 많습니다. 여기도 뭐 팩감 써도 될 것 같고 뭐 여차하면 호구 치는 팩감도 사실은 이기는 그림이었으니까요. 여러모로 지금은 백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냉정하네요. 이수도 냉정한 것 같아요. 여기 딴에도 흑이 분명 이겼지만 네. 지금은 이게 좀 더 안전한 길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최재형 사단이 지금 뭐 전혀 뭐 포기를 안 하고 지금 늦추질 않고 계속 찜찜하게 추격하고 있으니까 원성진 구단도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장구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 타이밍에 여기 한번 호구 치는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랑 비교를 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는 패를 들어갔다가 뭐 이것보다도 더 백이 좋은 자세였죠. 이수와 이수도 없었던 상태에서 백이 해소를 하고 이렇게 연타하는 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먼저 가면 잡으러 가자니 확실한 팩감이 많이 생기고 여기서 이쪽을 살리자니 아까보다 훨씬 못한 타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더라도 백은 괴롭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기 호구 치면 뭐 결정타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뭐 아니면 계속해서 패를 뭐 걸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네, 이수가 안전해 보입니다. 네. 이 백이 지금 패를 따내도 이게 해소가 아니라 결국 그냥 이렇게 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사는 자세에도 별로 좋지 않고요. 네, 네, 돌을 거둡니다. 역시 더 이상 좀 이어나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원성진 구단이 지적하는 부분이 여기 이은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쪽 단수 치고 버티는 게 좀 낫지 않았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백이 그 두 점으로 지금 잡힌 곳이죠. 흑이 끊고 난 이후로는 흑이 많이 두터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교환도 역시 네, 반대쪽에서 말을 끊을 하는 수 것 같고요. 있었는데 너무 빠르게 교환시켰다고 그 이야기고요. 두 선수 백 쪽에서 실수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습니다. 원성진 구단도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여기 이은수 약간 후회하는 것 같죠. 네. 이수로 먼저 삭감 가는 게 좀 더 확실했나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두 대국자가 이야기하는 게 여기 아까운 교환과 여기 이은수로 단수 치면서 타개하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아까 해설 때 다 말씀해 주셨던 것을 다 짚어보고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좀 속기다 보니까 막판에 최재형 사단이 이쪽 부분에서 좀 후회되는 수가 많고요. 네. 중반 이후에는 원성진 구단이 압도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것 그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 끊어서 처음에 돌려치는 거 말씀하시는 끊고 건가요? 돌려치는 거 지금 손이 여기도 여기로 왔잖아요. 아, 그러면 참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끊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는 네.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결행했다면 과연 누가 좋은지 어, 네,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국후에 좀 물어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흑이 끝까지 뚫는 게 아니라 중간 타협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공략법도 있기 때문에 좀 판단이 어려운 그런 형태였는데요. 돌이켜보면 최재형 사단이 이쪽 처리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처리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쪽 부분에서부터 특히 여기를 붙이는 수부터 해서 이쪽 싸움이 좋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여기를 지키는 선택부터 해서 마무리까지 딱 그 중반 이후에 돌과 돌이 붙었을 때 원성진 구단이 왜 원펀치인지 알 수 있었던 한 판입니다. 그렇습니다. (32강전) 6번째 경기는 원성진 선수가 승리합니다. 원성진 구단이 본인이 정한 승전곡 버스커의 정류장이 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성진 선수의 승리로 32강전 6번째 경기 끝났는데요. 오늘 대국 5화기부터 전체적으로 이 싸움이 번져져 갔어요. 네, 세상에 두 선수가 대국을 하니까 싸울 거라는 거는 예상이 됐지만 이렇게 6번째 수부터 싸울 줄은 몰랐고요. 네. 한 6번째 수에서부터 한 100수까지 싸우다가 잠깐 소강 상태가 이어졌다가 또 끝날 때까지 200수 넘도록 싸우는 그런 엄청난 혈전이 오늘 바둑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성진 선수가 승기를 잡았다고 했다면 네. 어느 지점을 좀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최재형 선수에게 조금 그 아쉬운 실수가 나온 부분이 하변 쪽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그 상대의 공격에 대해서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당했던 게 결정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원성진 구단이 이제 판을 두텁게 짜나가면서 서서히 조이다가 막판 좌기에 패를 들어가면서는 확실하게 승기를 잡고 그 이후에는 흑의 동무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성진 선수가 이 닉네임 별명이 원펀치인데 한때 힘이 좋을 때가 있었음 이렇게 과거형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대국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 좀 겸손하게 적은 것 같고요. 원래 이런 친구가 아닌데 이렇게 겸손하게 적었죠. 네, 굉장히 겸손하게 자신의 별명의 이유에 대해서 그 말을 했는데 한번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32강전 승리를 거둔 원성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성진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반부터 정말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오늘 대국 전체적으로 어떠셨나요? 네, 사실 초반에부터 좀 어려운 전투가 계속 이어져서요. 좀 형세 판단이 잘 안 됐었는데 제가 중반에는 그 상변 쪽 백집이 좀 많이 나서 확실히 그때는 조금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변 이제 공격이 잘 돼가지고 이제 좌악이 패를 들어갈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어떻게 두는 게 좀 원성진 선수가 좀 가장 까다로웠을까요?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두는 게 좀 어려웠을까요? 일단 실전 그 이후에도 그쪽 찔러놓은 게 좀 일단 확실히 약수인 것 같고요. 네, 나중에 이쪽 하변 쪽에 젖혔을 때 모양이 많이 다를 것 같아서 네. 지금 찔러놓은 건 확실히 약수인 것 같고 네, 지금 마지막으로 패착은 호구 쳤을 때 이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일선 단수 치면서 네. 네, 버티는 거에 대해서 복귀 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네네. 네, 결과적으로 이 두 번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흑이 좀 동무대였죠. 이 패감이 많아서요. 네네. 그 중앙을 이어서는 그때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또 궁금했던 것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그 우변 쪽에 바꿔치기 하는 게 또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 초반에 진행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때 백이 여길 끊고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단수 치고 아래로 네. 막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되고 따내고 네. 이쪽을 단수 치고 네. 잇고 일단 단수까지 네. 치고 네. 이 다음에 공략이 좀 어떻게 이때는 그냥 하나 단수를 더 치고 밀어야 되는지 그냥 밀어야 되는 그냥 밀려고 하긴 했는데요. 네. 그냥 그곳을 밀려고 하긴 했는데 바꿔치기는 할 생각은 없었고요. 그런가요? 네, 그냥 여기를 일단 이제 밀어서 네, 그리고 상변 쪽을 먼저 둘 생각이었습니다. 네. 네. 결국 이제 바꿔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제 공략기 들어가는 그런 예정이었는데 실전에 이제 틀어갔고요. 네. 백의 선택은 이것과 실전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실전에는 사실 만만치 않은 줄 알았는데 돌이켜 보면 나쁜 것 같고요. 네. 네. 그 뒤로 좀 뭔가 좀 실수가 확실히 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정확히 어디서 잘못 던진지 모르겠지만 실전은 좀 나빴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좌하기 쪽에 흙이 또 걸치고 나중에 한 칸 뛰고 이때는 좀 어떻다고 보셨나요? 이때 그러니까 살짝 나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하변 쪽이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좀 잘해야 되는데 공격에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네, 하변 쪽이 깨지면은 이제 집이 너무 없어가지고 살짝 기분 나쁜 바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바둑에 관련된 질문은 여기까지 드려보고요. 이제 바둑 이외의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그 원성진 구단 본인이 이 네. 닉네임에 원펀치라고 적고 이유가 한때 힘이 좋을 때가 있었음이라고 적었어요. 왜 과거형으로 적으셨나요? 너무 겸손하게 적은 거 아닙니까?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자신감이 사실 떨어져 갔고요. 아. 그걸 적을 때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전투 바둑을 두다 보면은 마지막 초읽기에서 제가 좀 큰 실수가 나와가지고 지는 경우가 많아갖고 좀 전투에 자신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 그렇다면 네. 이 밑에 또 멘탈 점수를 매겼을 때도 옆에 괄호치고 또 예전엔 괜찮았었음이라고 또 적으셨더라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진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사실 제가 역전승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역전패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 네, 좀 그렇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여준 모습으로는 그 중반전에 원펀치라는 별명에 걸맞는 그런 한 판을 보여줬거든요. 앞으로는 그 한때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고 그 멘탈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어떤가요? 사실 오늘 그래서 저도 그냥 좀 너무 그러니까 승부에 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자꾸 좀 많이 움츠려들고 그래가지고 좀 승부를 떠나서 그냥 제 바둑을 좀 두고자 했었는데 그게 오늘은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승패를 떠나서 좋은 바둑을 두는 걸 목표로 한다면 아.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좀 잠깐 슬럼프가 왔을 때는 너무 좀 승부에 집착했었다는 좀 생각이 드셨던 건가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마음을 비우고 뒀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대결 상대가 이제 송지훈 선수와 김정현 선수의 승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방 대국이 펼쳐지거든요. 좀 그 선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솔직히 누구 만나고 싶은지까지. 네. 글쎄요, 그러니까 두 기사가 조금 제 생각에는 둘 다 전투형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누가 올라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두 기사 모두 두게 된다면 재밌는 바둑이 될 것 같고, 사실 송재훈 선수한테 제가 성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한번 서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김정현 선수가 졌으면 좋겠다. 그렇다는 얘기를 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받아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안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뜻은 아닌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원성진 선수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고요. 16강전 때 뵙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인터뷰를 듣고 나니까 원성진 선수가 좀 슬럼프를 겪고 있었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최근에 전적이 한 50% 혹은 뭐 그보다도 좀 밑에 있었는데요. 네. 원성진 구단의 커리어나 이 선수의 이름값에는 분명 걸맞지 않는 성적이기 때문에 확실히 최근엔 좀 자신감이 떨어졌던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 이 중반전에 아주 멋진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신감을 다시 좀 붙게 되면서 앞으로 또 좋은 활약해 주길 바라겠고요. 32강전 7번째 경기 다음 편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현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매치가 되겠고요. 또 오늘 방금 이긴 원성진 선수와의 대국이 또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선수의 대결이 재밌는 이유 딱 그냥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두 선수가 모두 32강 추첨식에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거의 진리가 없다는 식으로 승리를 자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대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김정현 선수와 또 송지훈 선수 이 두 선수도 방금 또 치러졌던 원성진 선수와 최재형 선수 못지않게 또 싸움 바둑을 두거든요. 네, 전투적이고 약간 차이가 있다면 송지훈 선수 쪽이 좀 더 버티고 그 김정현 선수 쪽이 좀 더 이제 감각적인 느낌은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전투를 피하지 않고 속기에도 자신감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패기의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정현 선수와 송지훈 선수는 이따 7시에 또 속기가 되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